한글 익히기 그리고 독서 습관은 초등학교 입학 전 대부분의 부모들이 준비하는 과제죠. 0세부터 3세 아이한테는 책을 읽어줄 때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시나요? 영유아 때부터 책 읽는 시간은 즐거워야 합니다. 아기가 앉기 시작할 때는 책을 보며 오감놀이, 걷기 시작해 한창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신체놀이를 가미한 독후 활동을 꼭 해줘야 합니다. 이런 독후 활동은 책을 통해 알게 된 정보나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책 한 권만으로도 좋습니다. 읽은 부분까지의 내용을 두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뒷부분은 어떻게 이어질지 상상을 하며 부모와 열린 대화를 하는 습관, 이는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국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진단평가 결과에서 10명 중 1명은 초등학생 수준으로 나와서 문제의 심각성이 되도되었어요. 한글을 깨우치고 혼자 책을 읽는다고 해도 막상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들이 어렵거나 수업 시간에 자기 의견을 제대로 얘기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능 시험에서도 의외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국어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영어 조기 교육에만 신경 써서 그런 걸까요? 전 단지 그 이유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글 익히기 그리고 독서 습관은 초등학교 입학 전 대부분의 부모들이 준비하는 과제죠. 요즘은 4세부터 학습들을 시키고 유치원 하원 때도 학원버스가 아이를 픽업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과 과제에 아이들이 바쁘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어요. 이건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들은 더 하겠죠. 네, 좀 안쓰럽죠? 이렇게 방과 후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 영상, 미디어에 익숙한 이 시대 아이들은 긴 글을 읽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학원이나 학습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많은데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 없어서 아웃풋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아이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시도들을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꼼꼼한 관찰력을 키워주고 부모와 열린 대화를 하며 드러나지 않은 것을 유추하고 분석해서 자기만의 해결책을 찾는 연습. 이는 결국 추론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책입니다. 뻔한 대답인 것 같지만 접근 방식과 과정이 중요해요. 일단 책 선택에 있어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아이가 좋아하는 책에서 시작하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세요. 우리가 옷가게에 갔는데 내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을 직원이 자꾸 권하면 어때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한테 아무거나 들이밀거나 책은 읽고 싶은데 누군가 자꾸 관여하면 불편할 거예요. 전 하루 중 느닷없이 책 읽어줄게, 읽고 싶은 책 갖고 와 라고 말하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드디어 놀아준다 라는 생각을 하는지 즐거워하며 책을 한 권씩 갖고 올 때도 있고 많이 많이 하면서 작은 손과 팔로 여러 권을 낑낑대며 들고 올 때도 있어요. 먼저 책을 읽어주기 전에 엄마가 책 내용과 그림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페이지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읽어줄지 또 아이한테는 다음 장에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유추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0세에서 3세 아이한테는 책을 읽어줄 때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그림이나 내용을 보며 직접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 일단 표지의 그림부터 천천히 같이 보며 이야기하고 질문하면서 관심을 끌어요. 같은 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할 때도 많죠? 전 하루에 같은 책만 10번 넘게 읽어준 적도 있어요. 이럴 때는 글밥 그대로 읽어주기도 하고 여러 캐릭터 중에 하나의 캐릭터에만 초점을 맞춰 읽어주거나 주인공 외 배경 그림에 중점을 둬서 살펴본다거나 그림에 표현된 계절, 캐릭터들이 입은 옷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기도 합니다. 또는 아이가 갖고 온 책과 소재나 주제가 비슷한 다른 책들이 있다면 같이 연결해서 읽어줘도 좋아요. 이건 그림책이든 생활동화든 창작책 혹은 자연관찰도 좋습니다. 책과 연계한 다양한 사고활동을 할 수 있는 독후활동은 책을 통해 알게 된 정보나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요. 활동하는 내내 아이가 생각하고 분석, 종합하는 사고를 하기 때문에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책과 더 친해지는 방법이고요. 물론 매일 혹은 책마다 이런 활동을 해주기는 사실 힘들어요. 아이들이 유난히 잘 읽는 책이라든가
엄마가 활동해주기 쉬운 책부터 시작해보는 게 서로 좋습니다. 전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이전에 아이와 같이 읽었던 책 내용과 비슷한 행동이나 활동을 할 때 수아 수연이 우리 이거 책에서 봤지? 라고 상기시켜주면서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 이제는 자기들이 먼저 이거 책에서 봤지? 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떤 놀이를 할 때 그 놀이와 관련된 책이 생각난다면 놀이에 흥미를 잃어갈 때쯤 바다 동물 갖고 놀고 있어? 무슨 동물이 제일 좋아? 그래. 고래. 관심을 끌어 연계된 책을 갑자기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두 장이어도 좋아요. 그림책, 자연관찰, 창작동화 등 다양한 형식의 책들을 꺼내오면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겠죠? 아기가 앉기 시작할 때쯤 과일이나 동물 위주의 그림책이 많은데 볼 때마다 집에 있는 사과, 귤, 대파, 파인애플, 오이 같은 식재료를 꺼내와서 보여주고 앞에서 쓱 자르며 단면도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냄새도 맡게 했어요. 아기 때는 역시 오감놀이죠. 과일을 먹을 수 있을 때쯤에는 맛보게도 해주고요. 동물의 경우는 모션을 크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개그맨처럼 표정까지 오버해서 원숭이나 고릴라 흉내를 내면 아기들은 뒤로 넘어가면서 웃기도 합니다. 이때 의성어 의태어를 보다 많이 들려줄 수 있어서 좋아요. 걷기 시작해서 한창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몸을 많이 사용하는 신체놀이, 미술, 음악을 가미한 놀이활동이 좋은데요. 사실 미술, 음악활동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면서 부담되시죠? 이 시기에는 언어 표현이 힘들기도 하지만 소근육 발달도 미숙할 때라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쥐어주던가 다양한 재료를 만져보고 느끼며 대화하고 책 속의 소재가 들어간 노래를 들려주고 함께 노는 게 유아기 독후 활동이에요. 요즘 그림책들을 보면 이불 텐트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럴 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불 텐트는 이런 거야 하면서 잠자기 전에는 이불로, 낮에 놀 때는 침대 시트나 커다란 천으로 놀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심어줄 수 있어요. 책에서 팬케이크를 먹거나 과일 화채, 아이스크림을 먹는 내용이 나오면 책을 읽다가도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바로 부엌으로 가기도 하고요. 책 내용을 문자로만 읽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체감하며 책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책 한 권으로 엄마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는 것. 이런 경험은 아이의 지성과 감성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력, 이해력, 표현력, 공감력은 방문 수업이나 학습지, 학원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값진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책을 끝까지 읽히려고 하기보다는 읽은 부분까지의 내용을 두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뒷부분은 어떻게 이어질지 상상하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이에요.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거든요. 무조건 많은 책을 읽히려고만 하지 마시고 한 권을 읽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그 내용을 통해 생각을 유도하고 대화, 토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은 후에는 반드시 자기 생각을 말하게 하는 게 글을 쓰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나중에 바로 독후감 쓰기를 한다면 결국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글쓰기로 이어지고 머지않아 책과 멀어지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책을 매개로 이야기를 짓고 상상하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창의력도 올라간다고 하니 우리도 지금부터 같이 노력해 볼까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한글을 뗀 뒤에 일기쓰기를 시키면 이미 늦었다고 해요. 일상을 돌아보는 대화부터 시작합니다. 말이 트이는 시기부터 엄마의 일상, 생각, 기분, 아이의 일상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애들은 15개월쯤 어린이집에 입소를 했는데 차로 10분 좀 넘게 걸려요. 그때부터 매일 등하원 때마다 혼자 떠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이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놀이를 꾸준히 해서 익숙해지면 어떤 책으로든 대화를 나눠도 수준 높고 질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5세부터 초1 때까지는 그날의 일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는 게 좋아요. 오늘 언제가 가장 즐거웠는지, 화가 난 적은 있는지, 집에 돌아오는 길엔 뭐 해봤는지 부모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오늘 한 일을 되짚어보고 대화하고 간혹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잘한 일은 칭찬받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런 습관은 나중에 일기 쓰기 과제를 몰아서 하거나 매번 상투적인 일기를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책을 읽은 뒤에 아이 스스로 핵심 내용이나 본인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보게 하려고 합니다. 끈적하지? 수연아, 끈적해? 응. 이게 뭐야? 햄만 주고 벌이 만든 달콤한 꿀. 달콤한 꿀. 꿀. 수연이 수아 뭐라고? 또 수아야, 이게 뭐라고?